1910년 인천 바다에 대형 선박이 항해 중이다. 길이 220척, 너비 30척에 1056톤으로 등대 순시와 세관 감시를 목적으로 만든 배다. 이때 감지된 전파 신호. 월미도 해양국과 선박국 간의 무선 전신이 오간다. 광개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선 전신 선박이다. 무선 통신이 원활치 않던 시절, 선박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잦은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1970년 12월 5일 부산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는 남영호가 과적, 기상 악화, 선박 노후 등으로 침몰한다. 사고 직후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기지국이 무선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고 승선 인원 331명 중 31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해상 사고로 남게 된다. 이를 계기로 무선 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절실해졌다. 무선 통신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쓰여지기 이전 초창기 시절에는 특수한 기총이나 특수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었고, 무선 통신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4월 1일 12층 한국일보사 대강당은 무선 종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참석 인원 270여 명, 전국의 8천여 회원들도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보호에 책임을 다할 의지를 모았다. 그리고 3개월 뒤 7월 21일 한국무선종사자협회의 첫 출항이었다. 당시 우리 국민 1인당 소득 13만 원, TV 가격은 20만 원 상당으로 일부 상류층만 누리는 특권이었다. 인기 드라마가 방영되는 날에는 TV가 있는 집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그 시절 TV와 라디오는 일반 국민이 전파를 접하는 기회였다. 1981년 미국의 통신위성 인텔셋 3호로 전 세계에 TV 중계가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컬러 TV 시대를 맞이한다. 1982년 3월 27일 동대문 운동장, 3만여 관중과 함께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됐다. 개막전은 MBC와 KBS가 동시 생중계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달라진 세상은 전파의 사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어선,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해 무선통신 사용과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본격적으로 한국무선종사자협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선박의 무선 설비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국제법에서 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무선 종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협회 첫 번째 임무로 이런 무선 종사자 선임과 해임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생계형 목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자격증을 취득할 그런 상황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기 시험을 실시해서 합격자에 대해서 무선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업무도 함께 맡아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1981년 정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데, 1981년 5월 1차로 소형 선박 무선국 6,396국의 검사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1983년 8월 2차로 사설 무선국 4,490국을 추가로 위탁받으면서 무선국 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당시 80년대까지만 해도 소형 선박에는 무선 설비 설치가 드물었습니다. 소형 선박의 납북, 월북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고자 소형 선박 무선국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 선박의 무선국 검사 수요가 대폭 늘어나 전국 인프라를 갖춘 무선종사자협회에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선 종사자들은 통신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했는데, 협회는 매년 약 2만 명의 종사자와 무선통신 이용자에게 통신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의 역할이 늘면서 회원 수도 증가, 사옥도 확장, 이전된다. 종로에서 광화문을 거쳐 구이동으로 옮기며 전파 업무의 적임자로 성장해간다. 1986년 시작된 구이동 시대 10년은
성장의 역사로 기록된다. 무선국 관리사업단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서울역 앞에 있는 광풍 빌딩에 새를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광화문 우체국에도 구이동 우체국에도 새를 살았었는데 그 후 무선관리단이 되면서 동교동 자체 사옥을 가지고 상당히 조직이 안정화되게 됐습니다. 사옥 이전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사이 깜짝 놀랄 만한 기기가 등장한다. 발신과 수신이 자유로운 차량 전화. 카폰 시대가 열린 것인데 이동 중 통화를 할 수 있는 장비의 등장은 전국적인 화제였다. 당시 카폰 가격은 포니 승용차의 2배인 400만 원대.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지만 청약 접수가 밀릴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고 첫 물량 3,000대가 모두 소진됐다. 88 서울 올림픽은 전파 통신 기술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이정표로 남는다. 세계적인 스포츠 제전을 앞두고 방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파 관리 제도 개선이 요구됐고 올림픽 개막에 맞춰 삼성전자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휴대폰을 출시한다. 무겁고 투박해서 벽돌폰으로 불렸지만 휴대폰이 카폰 자리를 꿰차며 1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이동통신이 불러온 전파의 개방화.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신 서비스는 전파 이용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통신 방식에 대한 표준 설정, 체계적 무선국 관리, 전파 인재 양성 등 사업 변화가 시급했다. 무선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협회도 국가 발전과 함께 전파 분야의 중요한 공적 업무를 맡는 사업단으로 성장한다. 네, 무선 종사자 협회는 순수한 이제 민간 단체였고 또 무선국 검사 업무는 정부 위탁 사업입니다. 그동안 회원 관리와 소형 선박 무선국 검사에만 의존하던 협회에서 거의 모든 무선국 검사 업무를 수행 가능토록 조직을 확대하고 수익 규모가 커져서 안정적인 정부 위탁 업무 수행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무선국 검사 업무에 이어 무선 설비를 운용하는 무선 종사자를 양성하고자 육상 무선 통신사, 제한 무선 통신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검정 업무도 시작했다. 1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도 본격적인 휴대폰 생산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휴대폰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무선 설비 기술 기준 확인 증명 제도를 도입했고 무선국 관리 사업단은 전파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했다. 휴대폰 수요가 예상보다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 검사로서는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방식의 도입이 필요했고 서너 명의 전담반을 구성해서 연구 끝에 사전 검사 방식인 제품을 출고하기 전 공장에서 검사하는 확인증명 제도를 탄생시켰습니다. 확인증명 제도 도입 후 기대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났고 조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부 대처도 빨라졌다. 조직 개편으로 최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부처가 변경되는가 하면 사업단 역시 동교동으로 사옥을 이전하며 변화를 모색한다. 통신시장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현 SK텔레콤인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되고 신세계통신이 제2의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강 체제,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1인 1폰 시대는 주파수 자원의 한계를 가져왔다. 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의 계기가 되는데 신세계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은 디지털 방식인 미국 퀄컴사의 IS-95 CDMA 기술 기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화만 가능했던 1세대에서 문자 메시지 정송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통신 시장을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는 정부 의지는 굳건했다. 한국통신 프리텔, LG텔레콤, 한솔 PCS 등이 PCS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춘추전국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그때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시절은 명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사실 명절을 앞두고 휴대폰을 새로 장만해서 고향에 가서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그 앞주 한 일주일 기간은 저녁 늦게까지 근무도 했었고.
새 청년이 밝았다. 사업단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 가락동 시대는 대한민국 전파기술과 정보통신 역사의 분수령이 된다. 글로벌 시대, 세계화는 곧 전파전쟁의 다른 이름이다. 2001년 애플사가 첫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출시하며 휴대용 IT 기기 시장에 뛰어들고 세계 이동통신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업단의 역할은 점점 막중해졌다. 항공사와 위성방송 659개 무선국 검사를 위탁받고 국내 민간 분야 무선국 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2006년 전파지능 종합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기념비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한국전파진흥원으로 개편, 국민의 전파 이용 기회 확대와 전파 산업의 육성 지원, 그리고 전파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사업단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조직이죠. 당시에는 정부에서 위탁하는 그런 업무만 했었다면 전파진흥원으로의 개편은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산업 진흥과 모든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부여받은 것으로.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이듬해 1월,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한 손에 잡히는 조그마한 기기를 소개한다. 바로 아이폰이다. 3년 뒤 삼성이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와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신호였다. 혁신은 세상을 바꿔놓았다. 1세대 아날로그, 2세대 디지털을 거쳐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합쳐진 3세대 스마트폰이 출시됐다. 음성과 문자를 넘어 MMS, 영상통화, 인터넷, 카메라 등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3G 핸드폰이 등장한 것이다. 통신사에 따라 011, 016, 017 등으로 나뉘던 휴대전화 앞번호도 010으로 통합된다.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진흥원의 노력은 계속된다. 사업 분야를 전파 중심에서 방송, 주파수, 기금으로까지 확장한다. 기존에 전파진흥원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예컨대 아니면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2011년 1월 24일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탄생한다. 4세대 이동통신 LTE 시대에 걸맞는 미래성장 동력, 정보통신 강국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50년, KCA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쉼없이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로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KCA